안녕하세요, 김영준입니다. 데이터의 매력은 미래 예측이 가능하다라는 데 있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 저희는 한국 야구의 미래를 찾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려고 합니다. 이에 이번 코너를 준비했는데요. 바로 루키 큐브입니다. 루키 큐브를 앞으로 함께 진행해 주실 한 분을 모셨는데요. 본인이 먼저 소개를 해주시죠. 예. 안녕하세요. 스포츠 데이터 에볼루션에서 아마야구를 담당하고 있는 최윤식 매니저라고 합니다. 아, 매니저? 감독이세요? 아니요, 그냥 직함이 매니저고요. 직함이 매니저예요? 감독은 예. 아니고요. 네. 아, 그렇군요. 최윤식 매니저가 이런 사람입니다. 휴가를 내고 목동을 가는 사람, 하루 종일 목동구장에 있는 사람. 그래서 제가 따로 부르는 별명은 목동맨이다. 네, 앞으로 뭐 최윤식이라는 이름을 기억은 못하셔도 목동맨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마음에 드세요? 저야 뭐 마음에 들긴 하는데 네. 이게 사람들이 좀 오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갖고 예. 우리 루키 큐브의 첫 번째 시간 어느 학교를 찾아가셨죠? 인천의 이제 명문고등학교라고 할 수 있는 동산고등학교를 방문을 했고요. 자, 동산고를 방문을 하셨는데 네. 사실 저는 동산고 하면은 떠오르는 7글자가 있어요. 뭘까요? 동산고 4번 타자. 동산고 4번 타자. 네, 류현진 선수가 이 타석에서 정말 날카로운 배팅을 선보일 때마다 동산고 4번 타자 출신 류현진이다. 베이브 그렇죠. 루스다 이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정말 저는 사실 아마야구 잘 모르고 하지만 동산고는 정말 귀가 따갑게 들었어요. 여기에 심지어 최지만 선수도 동산고 그렇죠. 출신이란 말이죠. 예, 그렇죠. 그래서 동산고가 정말 명문인 건 알겠는데 네. 사실 인천에 제물포고등학교도 있고 그렇죠. 인천고등학교도 있고 왜 동산고가 인천 야구 명문이라고 불리는지 궁금해요. 일단 인천에서 명문이라 불리는 이유는 이 동산고등학교가 1950년에 창단을 해서 역사도 꽤 깊고요. 70년 이상 됐고 이 협회장기와 이 4대 메이저 대회를 포함해서 이제 우승 횟수가 11회 11회? 예, 11번 우승을 했습니다. 그게 이게 인천 지역에서 가장 가장 많은 숫자인가요? 어떻게 보면 현재까지는 가장 압도적인 숫자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게 이제 중요한 게 협회장기 포함해서 4대 메이저 대회를 다 우승한 팀이 덕수고 다음으로 이제 두 번째로 달성한 팀이 또 동산고이기도 하고요. 전국에서? 네, 그렇습니다. 와, 우승 진짜 많이 한 학교네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진짜 과거의 영광이 정말 네. 훌륭한 학교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이제 동산고 선수들 우리가 알아볼 차례인데 먼저 어떤 선수부터 소개해 주실 건가요? 오늘은 이제 타자 4명, 이제 3학년 4명의 선수를 측정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정말 타구 속도가 기가 막혔던 선수가 한 명 있었거든요. 네, 누굽니까? 3학년 내야수 우투자타 이승우 선수인데요. 이승우 선수. 네네. 네. 이 선수가 작년만 해도 굉장히 작년 성적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작년에 12경기에 나와서 타율이 4할 5리, OPS도 9할을 넘었을 정도로 굉장히 좋은 성적을 기록했던 선수였습니다. 성적을 보니까 정말 이 타격의 정확성이 뛰어난 선수인 것 같은데 이승우 선수 같은 경우에는 진짜 놀랐던 게 타구 속도가 최고 타구 속도가 160이 넘었습니다. 160이요? 예, 근데 그걸 2번이나 기록하더라고요. 작년에 제 기억으로는 페르난도 타티스 주니어가 평균 95.9마일로 메이저리그 1위를 했거든요. 근데 100마일 타구를 2개를 날렸다? 예. 타구 속도 무시무시하네요. 그렇죠. 힘이 정말 딱 치는 걸 보니까 이게 160 정확하게는 160.83. 네. 이게 처음 나왔고 이게 제일 높은 기록입니다. 두 번째는 160.82로 0.01km 차이로 이제 두 번째로 빠른 공이었거든요. 그 정도로 이승우 선수가 좋은 타구 속도를 갖고 있는 거는 알겠는데 그리고 실제로 지난 시즌 12경기에서 타율을 4할 5리를 기록했단 말이죠. 네. 근데 장타율이 0.479면은 장타 생산은 그렇게 좋은 타율과 정확성에 비해 또 좋은 타구 속도에 비해 장타 생산은 충분히 안 이루어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되게 잘 짚으셨는데 저도 이걸 보면서 이 선수는 이제 측정하고 나서 이제 이 선수의 성적을 봤거든요. 그래서 탁 보고 이 선수는 왜 장타가 안 나왔을까?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역시나 이게 발사각도에서 보면 알 수 있는 부분이 이 선수가 굉장히 빠른 타구 속도를 멀리 내보내지 않는 발사각도였거든요. 이제 평균 발사각도가 10도가 안 됐습니다. 이 측정에서 10도가 안 된 거는 정말 이례적인 가장 낮은 수준. 이게 좀 달리 보셔야 되는 게
실제 경기가 아니라 이 로우파 측정에서 평균 9.4도란 얘기는 그쵸. 정말 낮은 수치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여기서 평균 타구 속도가 발사 속도가 9.4도라고 하면 많이 낮은 수치라고 볼 수 있어요. 딱 네. 떠오르는 선수가 있어요. 네, 저도 떠오르죠. 네. 같이 한번 얘기해 볼까요? 불개주. 네. 게레로 주니어 선수가 작년 기록을 보니까 타구 속도가 메이저리그 11위 정도 되더라고요. 네. 근데 이 발사 각도가 거의 최하위권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타구 속도는 좋은데 공을 충분히 띄우지 못하다 보니까 기대했던 것만큼은 장타가 안 나오고 있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승우 선수가 어떻게 보면은 약간 게레로 같은 느낌이 드네요. 네, 아무래도 비거리가 이제 발사 각도가 원체 낮다 보니까 평균 비거리는 50.5m로 이번에 측정했던 선수 중에서는 가장 낮은 평균 비거리를 기록했습니다. 다음에 명재민, 장현우, 박민석 선수를 소개를 해드릴 텐데 어떤 선수부터 소개해 주실 건가요? 우선 이 선수들을 묶은 이유는 어떻게 보면 이승우 선수와는 조금 반대 성향이 강한 선수라고 볼 수 있어서 제가 묶었고요. 제가 먼저 스포를 하면 그러면 어떻게 보면 타구 속도보다는 이 선수들은 발사 각도가 상당히 좋은 선수들이다. 예, 그렇죠. 네. 그래서 한번 명재민 선수 먼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성적은 많이 좋지는 않습니다. 15경기에 나와서 39타수 9안타, 이제 타율은 2할 3푼 1리를 기록했는데요. 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타구 속도는 132.3km가 나왔어요. 평균. 네, 그래서 엄청 빠르다라고는 볼 수 없었고요. 그런 게 있어요. 메이저리그 선수들을 보더라도 타구 속도만으로는 평가를 하면 안 되는 게 맞습니다. 스프레이 히터들은 타구 속도가 어떻게 보면 다른 선수들보다는 좀 낮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명재민 선수도 좀 그런 특징이 있나요? 명재민 선수 같은 경우에도 타격을 했을 때 보면 대체적으로 이게 파워 측정이다 보니까 타자들도 연습이다 보면 주로 당겨 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거의 중앙으로. 센터 방향으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육안으로 봤을 때는 와 진짜 이쁘게 친다. 이런 느낌을 가장 많이 받았거든요. 그러면은 실제 로우파 측정에서 센터 방향으로 타구가 나온다는 얘기는 실제 경기로 들어가서는 밀어치는 타격도 잘할 수 있다. 그렇죠. 근데 그래서 이제 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발사 각도를 보게 되더라도 평균이 20.6도로 라인 드라이브성에 가까운 발사 각도를 보여줬고요. 상당히 조금 이쁜 발사 각도를 보였고 평균 비거리 같은 경우에도 69.6m로 한 70m 정도 되면 이제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그래도 중장거리형 정도의 비거리를 보여줬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그러면 장현우 선수를 바로 소개를 해주시죠. 장현우 선수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는 경기에 나오지 않았던 선수고요. 이 선수 같은 경우에도 키가 84에 몸무게 91kg로 굉장히 체격이 좋은 선수였습니다. 이 선수 같은 경우에도 평균 타구 속도는 127.4km로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네요. 이게 왜 그러냐면 동상고 측정하기 전날에 이미 연습 경기를 많이 해놓은 상태라서 선수들이 이제 시즌을 이제 준비를 해야 되니까요. 고등학교 선수들도 이제 막 컨디션을 이렇게 끌어올리는 단계라 선수들마다 좀 편차가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127.4km면 평균보다는 조금 아래지만 그래도 괜찮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발사 각도는 23.9도였습니다. 굉장히 좋은 발사 각도를 구했고 비거리 같은 것도 68.4m로 괜찮았고요. 이 선수들은 특징이 딱 공통점이 딱 있었어요. 이 선수들이 평균 타구 속도가 그렇게 썩 좋진 않았잖아요. 그래서 왜 안 좋았을까? 그러니까 전체적인 트래킹 데이터를 보더라도 조금 편차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두 선수 모두 타구 속도 평균 이상의 발사 각도를 보면 이승우 선수와 동일해집니다. 그렇다면은 타구 속도가 잘 나오면 발사 각도가 낮아진다. 그러니까 장현우 선수 먼저 얘기를 해보면 이 선수가 평균 타구 속도 130km 이상으로 잡고 이게 평균을 내보니까 타구 속도가 확 올라갑니다. 142.3까지 올라가요. 근데 이 선수가 발사 각도가 9도로 떨어집니다. 9도. 이승우 선수처럼 되네요. 그렇죠. 명재민 선수 같은 경우에도 본인 평균 타구 속도인 132.3보다 이상으로 잡아보니까 타구 속도가 평균이 140.5가 나오고 발사 각도는 10도로 떨어집니다. 이 선수는 어떻게 보면 딱 라인 드라이브 직전에 그렇네요. 거기까지 가는 거.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평균 비거리는 둘 다 평균 이상일 때 50이 안 돼요. 50m가 안 되고 땅볼형의 이제 타구들은 굉장히 빠른 속도를 보이지만 이
각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비거리는 늘어나지만 타구 속도가 반대로 너무 많이 줄어들어서 실전에서 이 결과가 나왔을 때는 플라이볼로 아웃될 확률이 높은 타구들이 대부분이었다. 그렇군요. 네. 자, 박민석 선수도 소개를 짧게 좀 부탁드립니다. 박민석 선수도 거의 이제 장현우 선수와 면재민 선수와 거의 비슷했는데요. 이 선수는 이제 포수입니다. 포수고 타구 속도도 127.1km로 장현우 선수와 거의 비슷했고요. 네. 비거리 같은 경우도 60.7m, 61m 정도 나왔는데 중거리형, 중장거리형 타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아쉬운 부분이 앞서 이제 우리 최 매니저가 말씀하신 대로 이런 타구 속도를 반으로 나눠봤을 때 타구 속도가 높아지면은 발사각도가 떨어지는 경향이 있었다. 네, 이게 아주 너무 극명한 네. 차이가 나더라고요. 아니 그러면 이 선수들은 이것만 개선하면은 충분히 진짜 좋은 선수들, 더 좋은 선수들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제가 그래서 아마야구는 모른다고. 이 선수들이 이걸 어떻게 고칠지 모르기 때문에 이게 갑자기 이제 실전에서는 플라이볼에서 이제 타구 속도가 느려졌던 거를 개선을 해갖고 이제 뻥뻥 날리게 되면 동상고 다시 전국 대회에 갈 수 있습니다. 네. 그 이번에 취재를 통해서 예. 이 동상고 타자들의 올 시즌에 대한 좀 전망, 느낀 전망. 점 이런 예. 거 있었나요? 이 선수들 가지고 있는 재능들이 있기 때문에 각자의 그 측정을 통해서 나왔던 점들을 이제 보완하고 또 다듬는다면 제가 봤을 때는 동상고가 올해는 공격력으로 정말 각광받는 학교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습니다. 피해갈 수 없는 코너가 있어요. 예. 뭔 줄 아세요? 이게 항상 요구받는 게 있어요. 이 성적에 대한 예측을 해달라. 본인 생각하시기에 이 4명의 타자 중에 이 선수를 특히 주목해 보시라. 한 명만 꼽아요. 한 명. 한 명이요? 네. 둘은 하면 안 돼요. 좋아요. 둘이요. 네. 이승우 선수랑 이승우 선수, 명재민 선수 하겠습니다. 명재민 선수. 워낙 이쁘게 쳐서. 네. 이승우 선수 워낙 또 로우 파워가 좋고. 예. 그래서 제 눈을 믿겠습니다. 네. 제가 좀 안경을 써갖고 그래서 시력이 괜찮거든요. 네. 눈을 믿는다고요? 파이팅. 이 말이 왜 이렇게 웃기지? 할 수 있어. 좋습니다. 저희가 오늘 이 동상고 4명의 기대되는 타자들을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 최윤식 매니저가 취재를 해온 동상고 투수들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자, 루키 큐브 다음 시간에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